Good morning, everyone.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싱겁게 영어로 인사를 드리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곳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산 지가 이제 33년째인데요. 이곳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2022년도 통계로 보면은 2600만이라고 하고요. 크기는 남북한 합친 영토의 3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나라의 인구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 인구 밀도가 적은 나라이고요. 연방에 해당되어서 지금도 영국 총통이 나와 있는 그런 이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6개 주로 되어 있고 서울은 캔버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시드니가 워낙 유명해서 시드니가 서울인 줄 알고 있지만은 이 멜번에 이어서 지금은 캔버라가 행정 수도로 되어 있고요. 시드니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캔버라입니다. 오늘 호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탄트라고 하는 책 때문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여기 와서 1-2년 후인가 언제 한국에 갔을 때에 그 당시에 신문에 이 정신세계에서 출판을 한 무탄트라는 책이 세계 23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 책을 구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20권을 사갖고 와서 우리 정법사 신도 몇몇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상당히 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탄트라는 말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호주 원주민들의 말이랍니다. 원주민들은 참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근대 문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계에서 온 사람들 취급을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소설이냐 사실이냐 이런 데 대해서 정신세계사의
문의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구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이 소설이든지 사실이든지 거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 책에서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어쩌면 불교의 화엄 사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그때에 몇 번 읽어보았고, 그 뒤에도 부탄트 얘기를 가끔 소설 얘기가 나오면은 하곤 했는데, 구해서 읽어보라고 했더니 지금은 영어로 된 것도 절판이고 한국어로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만든 책은 있어도 실물은 없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 책 내용과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억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충 여러분과 함께 그 뜻을 나누어 보고, 또 나름대로 불교와 연결을 시켜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이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자는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이는 자연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호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의사였어요. 호주에 살면서 이 원주민들이 주최하는 사막 근처에 있는 어떤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 호텔에 숙박을 하고 약속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그 시간에 사람이 안 와요. 보통 호주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약간의 신경질을 내면서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상한 복장, 시커먼 인도의 가짜 도사 같은 그런 복색을 한 외국 사람이 눈이 부리부리하게 해가지고 그 여성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원주민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대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약속을 했던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져 버려요. 모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묻지도 않은 말을 뭐 이상한 말을 하고는 듣지도 않고 가버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있다가 사람이 무게차, 뚜껑이 없는 차를 몰고 온 호주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는 학회 장소로 갑니다. 가는데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아무 말이 없어요.
목원이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Follow me. 그저 따라오십시오. 늦게서 안으로 어떤 사막에 갔어요. 가니까 사막에서 한 61명쯤 되는 원주민 부족들이 둘러앉아서 무슨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학회가 말이었지. 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과 함께 4개월을 사막 횡단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학회 행사라요. 그래서 그 기사말이 이곳에서 영어로 이사를 소통할 사람은 내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저 원주민과 합류를 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치른대요. 3가지를 통과를 해야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들끼리 돌을 던져보면서 뭐를 이래 해가지고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외계의 타락된 문명사회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향유했던 모든 것을 불태워야 됩니다. 전부 벗으래요. 핸드백하고 다. 그러니까 하체만 가리고 옷을 다 벗고 핸드백하고 전부 다 불을 놔요. 그래서 합류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행진을 하듯이 하는데 맨 앞에는 부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 없이 밥만 먹고 나면은 행진을 해요. 어디론가 떠나가요. 그 사람들은 전체가 말이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전달을 하는 어떤 하나의 메신저로서 작용을 하지, 불필요한 말은 하나의 번역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진실한 말은 소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소리 이전의 정신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참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라요. 때문에 일상적인 말은 줄이고 소리가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노래다. 노래는 마음에서 나와진 진실의 소리이기 때문에 노래는 좋지만은 생활에 필요한 말은 쓸데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사고라요. 텔레파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실의 말이다. 때문에 무탄트, 외계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온 당신은 더욱더 말을 줄이고 우리도 별로 당신에게 말로서 의사소통을 할 그런 어떤 내용은 없다. 계속 걷습니다. 빼딱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던 사람이 맨발로 사막을 걷습니다.
호주 사막은 사하라 사막처럼 전부 모래로 된 것이 아니고 워낙 가물어서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가뭄이 심하다가 보니까 풀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해요. 이쪽 말라가지고. 그런 곳을 그냥 걷다가 보니까 뭐 피가 나고 피가 모래하고 저래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곱고 해가지고 막 형편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래도 계속 아침만 먹고 나면은 걸어요. 음식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칸가루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것이 이 열대지방이니까 잘 상하지 않아서 며칠을 먹게 되는 최고의 식량이라요. 그러면은 먹을 때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나서 먹어요. 그 내용이 이 금생에는 당신이 우리의 식량이 돼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데 우리가 당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내 생에는 우리들이 당신의 식량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식사를 해요. 아주 작게 먹어요. 작게 먹어도 힘이 펄펄 나요. 정신세계가 맑기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굶어도 에너지가 상당히 좋을 정도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참 사람이 갖는 생활 양태고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명사회에 있는 우리들은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타락된 인간들, 생각을 그릇되게 하는 인류라고 평가를 하는 그 부족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 타락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부족들은 후계를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당신을 초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사람, 동물, 식물, 나무 뿌리 하나, 바람 소리, 모래알 하나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본 바에는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엄경에서는 중생을 부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일체로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핵심이잖아요. 굉장히 유사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행군을 합니다. 어느 날엔 그 일행 중에 아주 허약하게 생긴 남자가 칸가루를 잡으러 그 일행에서 이탈을 해서 먼 곳으로 가게 돼요. 그 부족장이 명령을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부족장이 뭔가 텔레파시로 칸가루 잡으러 간 사람과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런데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물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칸가루 한 마리를 잡았는데, 칸가루는 꼬리로 중심을 잡잖아요. 꼬리가 탄탄하고 앉아있을 때 보면 뒤에 꼬리를 딱 지팡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시려요. 그래서 그이가 하도 몸이 약해서 꼬리를 자르고 갖고 갈까요? 통째로 갖고 갈까요? 그 이사를 텔레파시로 전달을 부족장에게 한대요. 그래서 모건은 그런 저런 것을 아주 유심히 보고 듣고 하죠. 그럼 뭐로 얘기하는데 꼬리를 자르고 갖고 오시오. 그런데 얼마 가다니까 꼬리 없는 칸가루 한 마리를 둘러매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건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 말 없이 그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이식의 세계가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4개월 동안에 그런 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아침 출발하기 전에 딱 기도를 하더니 부족장이 한다는 말이 오늘 점심은 개구리 위로 이 점심을 때울 겁니다. 그러다가 갑니다. 아침 어디 가다가 쉬면서 사람들 보고 이곳을 파보시오. 꼬쟁이 같은 걸 가지고 그 마른 땅을 파니까 깊숙한 곳에서 약간 축축한 기운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메주 덩어리 같은 큰 덩어리가 이 흙덩어리가 나와요. 그곳을 쪼개 보니까 그 안에 깨구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습기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구워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식량이 되어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표시를 진정으로 해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생태에서 음식을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한국 음식 특히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고맙다는 생각합니까? 음식 먹을 때에 마련해준 사람들한테도 고마운 생각 냅니까? 툭하면 사장 불러가지고 사장 나와봐. 요즘은 덜 하겠죠. 내 따지기만 하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 생명을 착취하면서도 고맙다는 생각도 모르고 나무나 물이나 불이나 함부로 사용하면서도 그렇고 해서 우리를 도리어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자연을 대하는 이식 구조를 보면은 그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개발, 문명, 현대사회 하지만은 정신 영역에서는 그 참사람, 원주민, 부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이
외계인의 그런 물질지향적 삶의 태도로 인해서 이 세계는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실증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곳곳에서 죽겠다고 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섬나라는 곧 없어질 거라고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병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걷고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 기간이 4개월 동안이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모건이라고 하는 여성은 발에 피가 묻고 고름이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래요. 그렇지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죽을 지경이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느 날에 나이 많은 노파가 칸가루 가죽 주머니에 약을 꺼냅니다. 천년제 약이라. 전부 그 사람들은 천년에서 만들어낸 약을 사용해요. 당신 발이 많이 아프죠? 예, 죽을 지경입니다. 발을 내놓으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발을 내놓고 흙을 흙이 뭐 피하고 막 고름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형편이 없죠. 다 털어내고 칸가루 가죽 주머니에서 조약으로 만든 약을 꺼내가지고 그걸 바르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당신 이 몸을 싣고 다니는 게 발인데 당신을 너무나 혹사시킨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무슨 이상한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슬슬 쓰다듬어 주는데 신기하게도 시원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픈 발이 그 다음 날에 아주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세상에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염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신기한 게 한두 가지 아니라요. 기도의 마음, 염력, 이것이 실제로 아픈 부위와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는지 점점 그 자연과 또는 원주민들의 그 의식 상태의 순결함에 매료가 됩니다. 모건이. 그래서 또 이제 행진을 하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파리떼들이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그동안에 그 땀, 흘, 먼지, 물도 없으니까 세수도 못해요. 몇 달을.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범벅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때로 몰려오니까 그 부족장이 전부 앉아서 움직이지 마세요. 앉아가지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이 파리떼들이 닭이 들어가지고 막 간지러 살에 막 붙어가지고 막 온몸에 막 그래서 일체로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이 파리떼들이 범벅이 된 땀하고 떼자국을 다 핥아먹고 달아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샤워한 것보다도 10배 더 이상 시원했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몇 달을 그렇게 못 씻었는 것을 다 빨아먹고 가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완전히 샤워 왕이라 파리떼들이. 그래서 또 한 번 느끼면 참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참 방법이 참 이런 것이로구나.
그 중간중간에 느낀 게 워낙 많아서 말은 다 못하지만은 내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그거라요. 그런 것이라. 그래서 거기는 종이 한 장 연필 없이 다 태웠으니까 기억으로만 그렇게 이제 자꾸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어느 동굴에 가는데 가보니까 큰 바위 밑에 굴을 뚫어놨는데 그 동굴에 그림 같은 거 무슨 별표도 해놓고 동그라미도 해놓고 점도 찍어놓고 뭐 이런 게 많고 거기 그림도 있고 그래 그 부족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고 쭉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말이 모건이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4개월 동안 사막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수만 년 전에 당신과 내가 미국 대륙에서 만났을 때에 호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그 언약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라는 게라. 듣고 보니까 그 호텔 앞에서 말하던 그 이상한 사람 말하고도 그렇고 처음 합류하면서부터도 그 모건이 부족장에 대해서 상당히 친밀감을 느꼈대요. 뭔가 참 그 호감이 가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전생과 금생에 대한 윤회를 하면서 약속을 한 그것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무슨 신비주의적이다,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가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가 있고 또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는 갈 곳으로 가시오.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갈 대로 가시오. 지키는 대로 나오니까 도로가 보이고 어떤 차가 지나가길래 그 반나처 여성이 손을 흔들고 이러니까 차를 세워줬어요. 사실을 얘기하고 숙소까지 20분을 주기로 하고 차를 타고 숙소에 와서 무탄트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식사회나 문명사회에 주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고 이미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는 문명을 너무 숭망은 아니지만은 발전에 목을 매면서 칭송을 할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개발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다소 둔화를 하면서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무탄트의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